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30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주변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바로 한동훈이 국민의힘 대표가 되는 거야? 뭐 이겁니다. 아마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은 한마디를 원하는 거죠. 된다 안 된다. 뭐 이것저것 뭐 이런 조건에 저런 조건 뭐 이렇게 따지지 않고요. 뭐 그 얘기가 왜 그러냐면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한동훈 그 전 비대위원장의 그 지지율이 뭐 압도적인 것 같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질문을 받습니다. 자, 그럼 물론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보죠. 지금 뭐 한동훈 전 위원장, 한동훈 후보를 빼고 다른 3명,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이 사람들 중에 한 명이 1차 투표에서 당선될 가능성 없습니다. 그거는 뭐 확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에는 한동훈이 1차 투표에서 50%가 넘어서 당선될 가능성,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동훈이 1차 투표에서 50%를 못 넘어서 결선 투표로 갈 경우, 그럴 경우는 7월 23일이 아니고 7월 28일에 하게 되죠. 그래서 결선 투표로 갈 경우 이제 다른 세 후보가 반한 연대를 결성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1대1 대결이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과연 이길 수 있느냐? 한동훈이. 이기는 경우, 지는 경우. 딱 3가지입니다. 그렇죠? 경우의 수는 3가지인데 2차 투표까지 갔을 경우 한동훈이 이길 가능성,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윤상현이 이길 가능성 없다고 봐야죠. 그거는. 그러면 2위가 이제 원희룡이냐 나경원이냐인데, 그러면 이제 그 중에 한 사람하고 한동훈이 2차 투표까지 만약에 간다고 할 경우에 그럼 뭐 이기고 지고, 그럼 경우의 수는 3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대략 나는 이렇게 본다라고 얘기를 해도 33%의 확률은 있는 거죠. 맞을 확률이. 자, 그런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왜 한동훈의 승리를 장담 못하느냐,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 못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우선 각종 여론조사를 한번 보죠. 한국갤럽이 어제 그저께 발표를 한 거 보면, 자, 국민의힘이 이번 경선에서 민주당 지지층은 그 여론조사에서 뺍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하고 중도층 지지만 가지고서 그 지금 이 대표 경선을 하는 거죠.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바로. 그랬는데 한동훈이 38, 나경원, 원희룡 각각 15, 윤상현 4, 그리고 28%가 의견 유보입니다. 의견 유보가 28%. 만약에 의견을 이 갤럽의 그 질문에 의견을 유보한 사람의 절반만이라도 한동훈한테 그래도 한동훈밖에 없지 이렇게 생각해서 가면 1차에서 끝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2차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점으로 본다면 이게 이 예측이 얼마나 어려운지, 의견 지금 질문을 했을 때 이게 25일부터 27일까지 조사한 거거든요. 그때 질문했을 때 나 의견을 유보하겠다, 이 4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의 절반이 만약에 최종적으로 그 현장에서 투표를 할 때 한동훈을 찍을 것인가, 이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갤럽이 똑같은 날짜에 이제 이런 게 아니고 국민의힘 지지층만 조사했습니다. 중도층 빼고. 그랬더니 한동훈이 55%, 과반을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원희룡 19, 나경원 14. 이 얘기는 뒤집어 보면 한동훈은 중도층에서는 큰 매력이 없다,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이것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앞으로 정치활동을 계속 해나가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왜 내가 중도층에서는 별 인기가 없을까?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국정운영 지지율 때문일까? 아니면 나 자체의 어떤 결함, 그 결함이라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미지가 너무 겹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일까? 연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어쨌든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만 할 때는 1차에서 한동훈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55%니까. 그러나 이번 그 대표 경선은 국민의힘 지지층만 하는 건 아닙니다. 중도층도 들어가기 때문에
좀 얘기가, 여기에서는 윤상현이 3%, 의견 유보가 9%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뭐 거의 확정된 거나 다름없는데 중도층에서 문제다. 이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갤럽이 아니고 에이스 리서치. 이거는 뭐 ARS니까. 여기에 보면 이거는 25, 26일에 조사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이건 국민의힘 지지층만 한 거죠. 그러니까 59.3%. 뭐 갤럽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원희룡 15.5, 나경원 12.6, 윤상현 5.9, 6.7%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 대표 경선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지지층만 빼고 국민의힘 지지층과 중도층을 합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만 조사한 결과 가지고 한동훈 후보가 1차에서 끝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다. 그렇죠? 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뭐 이외에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지지층 또는 중도층한테 개별적으로 내가 물어봤더니 어떻더라. 그건 여론조사가 과학이라는 거를 도외시하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선거인단 투표를 80%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여론조사를 20% 반영하는데 이 얘기는 곧 그러면 여론조사와 선거인단 이 조사 결과가 같을 것인가 다를 것인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같아야 정상이죠. 그런데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왜? 국민의힘 선거인단이라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권 내에 주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거 한번 보시죠. 작년 김기현 후보가 대표가 됐을 당시에 선거인단이 약 한 84만 명 정도 됐습니다. 84만 명이면 이번 총선의 전국 유권자가 4,428만이었거든요. 그거에 2%도 안 됩니다. 2%. 극소수죠. 그야말로. 이 중에 여론조사로는 흔히 갤럽의 경우에는 1,000명 정도를 이제 샘플로 표집을 한다고 하죠. 1,000명 정도인데 비율로 따져보면 2%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국민의힘 선거인단, 대표 경선 선거인단 2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2%니까. 확률로 보면. 그러면 이 20명을 가지고서 과연 누가 어떠니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980명은 국민의힘 선거인단이 아닌 일반 국민의힘 지지층과 중도 지지층 플러스 민주당 지지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된 것이 바로 지금 여론조사입니다. 그러면 선거인단과 여론조사가 같다 한다면 한동훈이 뭐 1차에서 끝날 것이다 이렇게 되지만 같지 않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말이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희들의 그 취재 경험이나 이런 걸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아까 얘기했듯이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 하에 있는데 문제는 이 판단도 쉽지 않다는 거죠. 왜? 보통의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을 대단히 크게 받습니다. 선거인단은. 근데 문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워낙 낮아서 갤럽 기준으로 따지면 뭐 25% 안팎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4분의 3이 윤석열 대통령을 거의 부정평가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 사람들로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뭔가 변화를 주자 하는 사람은 한동훈 쪽으로 갈 사람들이 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래도 윤 대통령이 이 당의 어른인데 라고 생각하는 선거인단이 많을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이 후자가 더 많으면 아마도 원희룡 후보한테 많은 표가 몰릴 것이고 전자 여기서 윤 대통령을 더 이상 이렇게 옹위해 가면서 갈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는 이거 정권 다시 바뀌게 생겼다.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은 한동훈 후보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거는 어디 뭐 물어봐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여론조사 해도 별로 잡히지도 않고 왜냐하면 특히 중도층의 경우가 그러니까 이래서
장담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총선 전망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총선 전망은 그냥 뭉뚱그려서 국민 여론조사를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이거는 민주당 지지라고 한 사람만 빼고 국민의힘과 중도층 지지라고 하는 사람들만 모아서 그 중에서 한동훈이냐 원희룡이냐 나경원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총선보다 훨씬 예측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예측이 어렵다 하는 말씀을 제가 이제 조금 더 과학적으로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도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거는 가봐야 합니다. 정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예측을 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3분의 1 정도는 맞는다. 그러니까 그냥 누구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대부분 뭐 한동훈이다? 아니다. 뭐 이거겠죠. 한동훈이다? 원희룡이다? 이걸 겁니다. 나경원 후보로 예측하는 사람은 제가 제 주변에서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딱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확률이 거의 50%인 셈이죠. 그러니까 한동훈이 1차에서 끝나거나 아니면 2차에 가서도 결선 투표 가도 한동훈이 되거나 아니면 한동훈이 1차에서 안 되고 50%가 안 되고 2차에 가서 결선 투표를 해서 원희룡이 되거나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확률이 50%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찍어도 반은 맞는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저는 뭐 대충 찍는 거를 원래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제 O냐 X냐 이런 질문을 또 저한테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는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한동훈입니다. 1차에서 51%가 될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결선 투표로 가도 역시 또 한동훈이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그건 작은 가능성이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 이거를 장담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런 과학적 근거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런 걸 예측하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명을 드리자고 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